이제 저녁 8시 30분 퇴근 후 퀴즈 한판. 혼자 하지 마세요. 같이 해요. 매일 저녁 8시 30분 많은 참여 바랍니다. 래끼쇼. 오, 나의 수식. 안녕하세요, 유창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수지입니다. 네, 오늘 또 코스피가 신기록을 경신하게 됐습니다. 와, 우리 증시 웬만해서는 지치지가 않고 또 올라가고 있죠. 네, 이렇게 새해 들어서 계속해서 질주하고 있는 코스피입니다. 특히나 대형주 장세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오늘 반도체도 좋고요. 네. 또 2차 전지도 오랜만에 반등하고 있고 여기에 더해서 현대차도 잘 가고 있고요. 특히나 우주항공 관련주들에도 강한 매수세가 몰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시장의 분위기는 좋은데 그런데 참 이게 읽기가 어려운 게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이 기대감으로 제약바이오주의 한 주가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의외로 코스닥 시총 상위의 제약바이오 종목들 힘을 써주질 못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투자해야 될까요? 종목별로 희비가 엇갈리는 바로 오늘 이 종목별 대응 전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종목 진단 1시간 30분 동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진단 신청 방법은 두 가지로 열려 있습니다. 먼저 전화로 신청하실 수 있고요. 유튜브 댓글창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네, 02-3255-8200으로 전화 열어놓고 있고요. 유튜브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고 신규 매수 문의도 올려주시죠. 네, 그러면 이어서 유튜브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또 많은 분들 찾아와 주셨는데요. 먼저 또 눈에 띄는 건 인사보다 이게 네. 먼저 글이 올라온 게 있었어요. 저 진짜 눈길이 너무 가서 네. 이거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네, 지금도 점심시간이잖아요. 네. 우주님과 고고식님이 점심 메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셨는데 등갈비 김치찜을 드시고 계신다고. 와, 이 등갈비 너무 맛있을 김치찜. 것 같아요. 참 이 시간에 처음 들어보는 얘기인데 이게 눈앞에 자꾸 아른거려가지고 증시가 눈에 안 들어올 지경입니다. 네, 그리고 또 병준님 오셨고요. 네. 프리지아님, 조이엄마님, 강사님, 자장나무님, 토토님, 박보검님 또 오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병준님께서도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슬슬 눈이 내리는 곳이 또 있더라고요. 서울도 지금 제가 이 오는 길에 보니까 눈이 좀 흩뿌려지고 있던데 눈길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또 풀빌라 가는 백수님은 오늘 점심은 뜨뜻한 순두부 한 그릇 이렇게 또 남겨주셨어요. 맛있을 것 같아요. 점심 메뉴들이 참 대단합니다. 네. 자, 고고씨님은 선자님 김치찜 한 덩어리만 주세요. 고고씨님께서 아직 점심을 안 드셨나 보죠. 든든하게 챙겨 드시면서 식사하시고 이 프로그램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리님도 오셨고요. 코끼리님, 별친구님, 그리고 또 스카이 거북이님, 홍님도 네. 오셨습니다. 자, 그리고 조이 엄마님께서요. 네. 2차 전지 가나요? 하셨는데 오늘 2차 전지 대표주들 다 이 아주 빨간 기분 좋게 보이는 양봉을 세우고 있죠. 이 불기둥이 조금 더 높아지길 바랍니다. 그동안 좀 지수가 올라가는 데 비해서 많이 얻어맞았기 때문에 맞아요. 여기서 소력전 한번 펼쳐야죠. 네, 오늘 이렇게 2차 전지주 오랜만에 또 기분 좋게 반등하고 있고요. 또 시장 상황에 대해서도 함께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네. 분들 함께 해주시고 계시고요. 그러면 첫 번째 전문가님 인사 나눠볼까요? 좋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첫 번째 전문가는요. 토마토 투자클럽 김근우 전문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근우입니다. 네. 자, 지금부터 토마토 투자클럽 김근우 전문가와 함께 여러분의 종목들을 봐드리겠습니다. 진단 요청 많이 해주시죠. 일단은 체크된 종목들 보니까요. 이상봉님 오시면서 솔루수? 오타가 살짝 났네요. 첨단 소재 이야기해 주셨고요. 네, 위에 또 홍님은 네. 금호석유화학 올려주셨네요. 그리고 오. 스카이 거북이님, 네. 에코프로 머리, 머티리얼즈를 갖고 계신데, 어이구, 비중이 무려 40%입니다. 와. 이 정도면 아마 밤잠 못 주무셨을 거예요. 네. 이제 어떻게 될지 고민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오늘 또 신고가를 쓴 종목도 눈에 띕니다. 네, 그렇습니다. 고도대장님의 현대건설도 들어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박형규님은 네. 하나오션 문의를 주셨는데요. 오, 비중이 무려 70%나 보유하고 계시네요. 아니, 요즘에 좀 화끈하게 담고 계신 분들이 많이 눈에 띕니다. 네. 확실히 그 시장의 지수가 굉장히 올라오다 보니까 승부사 경향을 보이시는 분들이 눈에 띄는데 이 종목별 이 비중은요 상당히 신중하게 고민해야 된다는 사실 한 번 더 좀 말씀드릴게요. 네, 그렇습니다. 자장나무님이 오늘은 투차전지들이 네. 빨갛게 물들고 있어서 마음이 조금은 가볍네요. 계속 쭉 올라주기를 이렇게 또 글도 남겨주셨어요. 자, 금속관리 모셨고요. 네. 뭐죠 이게?
토조스크님 이녹스 첨단 소재 어허. 올려주셨습니다. 엘리님은 인사 주셨고요. 우주님이 여기는 포근히 눈이 내려요 하셨는데 우주님 어디 살고 계신가요? 어딘지 우주캐스터 지금 바로 기상 중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주캐스터님도 어디서 네. 눈이 내리고 있는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첫 번째 종목 진단 가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신현우님이 문의를 주셨습니다. 종목명 S-OIL이고요. 매수가는 10만 원을, 비중은 20% 보유하고 계십니다. 조금 더 기다려도 될까요?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국제유가가 또 이번에 트럼프가 이란의 군사 옵션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 속에서 급등했습니다. 오늘 정유 관련주들도 강세 나타내고 있는데요. S-OIL 조금 더 기다리면 매수가 부근까지 올라올 수 있는 건지 김근우 전문가님 진단 들어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분은 꽤나 오랫동안 고생을 하신 분이죠. 지금 2022년. 그러니까 S-OIL이 이전에 고가의 레벨에 있을 때 대표적으로 글로벌에서 원유 가격이 굉장히 치솟았었던 시절입니다. 그 당시 이제 러시아 전쟁이 발발되면서 특히나 러시아의 천연가스를 포함한 원유 공급에 대해서 글로벌 마찰이 좀 빚어졌죠. 그때부터 해서 원유 급등이 발생했었는데 그 이후로 시장이 좀 안정화를 겪다 보니까 S-OIL처럼 이제 정제 마진을 확보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마진율이 좀 떨어지는 형태를 보여줬습니다. 최근에 와서는 이런 지점들이 좀 회복하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고 그로 인해서 좀 저점 찍고 좀 올라가는 측면들을 보여주고 있죠. 결과를 먼저 말씀드리자면은 10만 원 정도 가격은 올 겁니다. 가만히 두셔도 될 거예요. 첫 번째로 바라봐야 되는 건 지금 글로벌의 에너지 기업들, 특히나 S-OIL처럼 정제 마진을 가지고 비즈니스를 진행하는 기업들을 포함해서 또 원유를 이제 수출하는 기업들 또한 랠리가 펼쳐지고 있죠. S-OIL도 그로 인해서 더 상승세가 또렷해지고 있는 모습인 겁니다. 손실 볼 기업은 아니다라고 1차적으로 우리가 글로벌의 모멘텀을 보면서 판단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그 이유를 좀 알아야겠죠. 최근에 이제 대표적인 화두는 산유국들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지고 있다는 지점이고 시장에 이제 정제 마진이 좀 더 많이 확보될 수 있는 기름들이 놓여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중진류죠. 지금 베네수엘라의 이제 원유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제 글로벌 전체 생산량의 0.8%만 생산되고 있습니다. 매장량은 글로벌 1등이에요. 왜 이런가는 외교적인 형태에 따라서 제재가 발생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지점들이 이제 풀려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죠. 그로 인해서 과거에 이제 베네수엘라도 이전 정부에서 추진했었던 게 어쩔 수 없이도 있겠습니다만 글로벌의 이제 다국적 원유를 이제 시추하는 기업들을 방출했던 것들을 다시 불러들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거의 반강제로요. 그럼 그랬을 때 이제 중진류 같은 경우는 이제 정제를 굉장히 많이 거쳐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황이 굉장히 높고 점도가 굉장히 높고요. 불순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만 그로 인해서 기술력이 있는 정제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걸 토대로 해서 또 다른 유통을 만들어낼 수 있는 퍼포먼스를 기대할 수는 있겠죠. S-OIL도 이에 따라서 수혜주로서 시장 수급이 좀 타겟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태입니다. 저는 지금 같은 구간에서 들고 가는 게 상당히 유리하다 이런 측면들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이건 있죠. 이제 글로벌 기업들이 움직이는 측면에는 원유를 실제로 추출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비즈니스에서 다소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S-OIL은 좀 후발주의 형태를 띨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글로벌 다 올라가고 나서 따라가는 형태가 보여질 가능성이 높으니까 어떤 측면이냐면 우리가 단기적으로 그럼 급등해서 10만 원 벌어 도달할까요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시간이 좀 소요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만 지금 신청해 주신 분 같은 경우는 이미 오랫동안 좀 기다려 오셨고 기다리시는 거 충분히 잘 하시는 분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시간은 소요될 수 있지만 손실 안 보고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니까 이런 지점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시겠지만 국내 기업들 중에서는 주가의 퍼포먼스가 상당히 높은 쪽은 대부분 성장주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S-OIL이 이제 올라갈 때의 모멘텀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면은 앞으로도 그럼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더 불거질 수 있기 때문에 S-OIL도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요? 또 반도체처럼 바이오처럼 팍팍팍 올라가지 않을까요는 좀 과한 기대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얘기 드리고자 하는 거냐면 10만 원 도달하면 이제 사람 마음에 안 팔게 됩니다. 이거 더 가는 거 아니야? 이런 구조로 가게 돼요. 내가 지금까지 기다렸는데 수익 좀 봐야 되는 거 아니야? 사실 그러지 마시고 S-OIL은 10만 원 정도에서 좀 정리를 하시고 다른 성장 섹터로 비중을 이동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겁니다. 이런 관점도 좀 체크하시면서 가면 크게 어려움 없이 탈출할 수 있는 종목이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S51 첫 번째 종목이었습니다. 이렇게 자세히 살펴드렸는데요. 네. 홍규님께서 간단하게 해달라는 이야기 해주셨는데, 이게 그 진단 요청해주신 분의 당사자 입장으로 들어가 보면 입장이 또 다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종목들도 혹시나 갖고 있지 않은 종목들에 대해서도 귀 기울여서 한번 들어보세요. 이 다른 종목들의 투자 내용 그리고 대응 전략을 들어보다 보면 여기서 또 한 가지 교훈을 얻을 수도 있고요. 앞으로 이런 상황에 이런 종목은 이렇게 대처하면 좋겠구나라는 투자 힌트를 얻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실력 향상에 도움 많이 되실 거예요. 네, 그렇죠. 이렇게 다른 분들의 전략까지도 잘 체크해보면서 인사이트를 얻어가는 거니까요. 그럼요. 잘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네. 준희님 오셨는데요. 유창우 일거님, 제 종목 좀 채택해주세요. 제발요 하셨는데, 네. 제가 참 이런 날 마음이 아픕니다. 오늘따라 이 종목 진단 요청도 많이 많아요. 들어왔더라고요. 네. 그런데 진짜 이게 어쩔 수 없이 물리적인 그 시간의 한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요, 종목 진단이 들어온 이 종목들 허투루 대충 보는 게 아니고요. 진짜 리스트업을 딱 해놓거든요. 그런데 이 많은 종목들을 다 봐드릴 수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 중에 취사 선택이 들어갑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의 정말 많은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쩔 수가 없이 저희도 마음이 아프다는 사실 말씀드릴게요. 네, 그리고 또 이어서 종목들 어떤 게 올라오고 있는지 살펴보니까요. 네. BH도 올라오고요. 네. 또 준희님이 문의해 주셨던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도 있고요. 해광도 있고 에코프로 머티도 올라왔고요. 동진세미캠까지 문의가 그렇습니다. 다양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정효건님은 이게 뭐죠? 투차전지 43,900원에 15%. 이거 뭐 퀴즈 같은 건가요? 종목 명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네. 세 가지를 한 번에 남겨주시면 그렇습니다. 됩니다. 지금 나왔군요. PNT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이용재 님도 PNT를 같이 갖고 계시는군요. 체크를 일단 해놨고요. 다쭈아님 오셨습니다. 꼬미까미님께서도 에코앤 드립. 이거 오늘 2차 전지 확실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랜만에 올라가고 있는 또 2차 전지인데요. 그러면 이어서 다음 종목은 어떤 걸 진단해 볼까요? 자, 유튜브 행복하고 싶어용 님의 종목입니다. 비치로테크를 살펴보죠. 매수 가격은 10,000원이 약간 넘어갑니다. 10,060원이고요. 10% 비중입니다. 오래 보유했는데요. 드디어 수익이에요. 12,000원 넘게 더 봐도 되는지 목표가와 진단 부탁드립니다. 비치로테크가 조금 전에 날아갔습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이 11,640원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런데 아쉽게도 잠깐 쭉 올라가더니 또 뺍니다. 네. 윗꼬리가 달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순간 행복하고 싶어요님께서 행복이 쫙 차올랐다가 약간 좀 불행으로 갈까 말까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 비치로테크 이 반짝하고 이렇게 끝나는 건지 한 번 더 갈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행복하고 싶어요님의 비치로테크입니다. 조금 전에 쭉 수직 상승해줬다가 이게 또 윗꼬리가 달립니다.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자, 우선 주식 투자라는 거는 제가 항상 얘기 드립니다만 반복입니다. 반복. 수익을 보는 사람들은 꾸준히 벌고요. 손실을 보는 사람들은 꾸준히 손실을 봅니다. 제가 왜 이 얘기 말씀드리냐면 종목을 보는 뷰를 좀 더 간소화하시는 게 필요해 보여요. 비치로테크라는 종목이 안 좋다 이런 건 아닙니다. 다만 시총이 3,000억이 안 되고요. 그리고 일단 지주 형식을 띠고 있는데 사업부를 보게 되면은 전력기기도 하고요. 차단기나 제어 장치 같은 거 하죠. 그리고 또 우주항공에 들어가는 부품들도 몇 개 합니다. 그리고 1차 전지합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사실 시장에서 뜨겁다는 것들은 다 끼워져 있어요. 근데 차트 한번 보세요. 급등했다가 한 30% 올라갔다가 30% 내려오죠. 한 40% 올라갔다가 또 한 50% 내려옵니다. 제가 어떤 얘기 드리고자 하는 거냐면 급등 이후에는 급락을 계속 만들어내는 기업이다라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개인 투자자한테 불리한 종목입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 이제 프로들이 하는 종목이에요. 그것도 큰 비중 태우기도 어렵습니다. 시총이 작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투자에 있어서 제가 반복이라고 했던 첫 번째 이 화두를 가지고 이야기 드리자라면 이런 종목들은 반복적으로 거래하면 반복적으로 손실 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어느 정도 실력권에 올라온 트레이더들도 이런 종목 가지고 큰 수익을 노리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짧게 먹고 나오기 하는 적정한 거래하는 종목일 뿐이죠. 이게 시장 대금이 붙어졌을 때. 그러니까 이런 격차만 보시면 돼요. 시장 대금이 이때 보면은 한 700억 이렇게 붙습니다. 거래 없을 때는 거래 대금이 막 3억, 4억 붙어요. 시장에서 아예 소외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팔고 싶어도 못 파는 종목이 되어버릴 수도 있어요. 호가가 다 비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이걸로 내가 얼마 이상 노려야지라는 그런 바램 같은 것들로 거래하시는 게 절대적으로 불리하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튈까요, 안 튈까요? 이런 건 이제 운이에요. 이거 제가 알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상담 드릴 때 제가 드리고자 하는 거는 결국 지금 핵심 섹터들은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 그 안에서 그냥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것도 대형주들만 움직이는 장세다 이런 표현도 시장에 많이 나오죠. 실제로 당분간 그리고 앞으로 지금 정도의 거래 대금이 유지가 된다면 대형주만 계속 움직일 겁니다. 그럼 안정적인 투자처들은 거의 정해져 있고 좋은 투자처가 굉장히 많은 시장에서 굳이 구태여 이 종목을 작년 6월에 여기서 흔히 말해 물렸죠. 이거를 이 시간 거의 한 7개월 가까이 기간을 로스까지 시키면서 들고 가야 될 이유는 전혀 없다라는 거죠. 지금 튀고 있는 가격에 매도하고 나오세요. 그리고 주된 거래처는 이런 중소형 테크들 종목 말고 이제 좋은 섹터들, 지금 반도체도 보면 소부장까지 보면 굉장히 볼 게 많잖아요. 그런 쪽으로 시선을 옮겨가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얘를 지금 12,000원 넘어가서 팔까요? 지금 11,000원인데 지금 팔까요?의 큰 차이는 별로 없다라고 봐요. 네, 뷰를 정확하게 가져가는 게 좀 더 낫겠다.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피 거래대금 상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1위와 2위에는 나란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올라와 있습니다. 마이크론 랠리가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 반도체 훈풍이 닿으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오늘도 추가 상승을 이뤄냈는데요. 하지만 장 초반보다는 상승폭이 빠르게 둔화되면서 현재는 강보합세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어서 조선주에도 순환매가 돌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오션이 급등하고 있는데요. 현재 8.56% 급등세 유지하면서 14만 5,9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도 원전주의 훈풍을 받고 있습니다. 메타의 원전 훈풍이 닿고 있고 두산 에너빌리티는 자체 개발한 이번에 가스터빈이 xAI와 계약까지 체결하면서 현재 4.87% 강세 유지합니다. 현대차도 오늘 장 초반 신고가를 다시 한번 경신해냈습니다. 피지컬 AI와 로보택시 모멘텀 속에서 강한 매수세가 몰렸고요. 현재는 1% 상승으로 둔화된 상황입니다. 이 중에서는 두산 에너빌리티 진단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전주가 드디어 지지부진한 흐름을 끊고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두산 에너빌리티도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까지 모아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는 88,400원 선까지 올라왔습니다. 전고점을 넘어서 연내에는 10만 원 선까지 돌파할 수 있을까요? 김근우 전문가님 전략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개인적으로는 기간 투자하면 넘어갈 걸로 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의 좋은 점은 사실 저희 랭킹쇼에서도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안 좋았던 적이 없어요. 계속 좋았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시세라는 거는 한번 분출을 하게 되면 조정권을 겪죠. 그게 기간 조정이 되고 가격 조정이 됩니다. 제가 매일 오전 데일리로 아침 10시 20분에 김근우의 인사이트라는 프로그램 통해서 섹터에 대한 뷰를 드립니다. 제가 지난주 초반부까지 2주 동안 드렸던 뷰는 이랬어요. 너무 싸다였습니다. 이 구간까지. 그게 7만 원 초반 구간이었고 반복적으로 싸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제 시세가 나니까 지금에 와서 보니까 어때요? 막 사고 싶어집니다. 그죠? 제가 드리고자 하는 건 그런 거예요. 쌀 때 사서 비쌀 때는 뭐 좀 더 빨리 팔아도 되고 나중에 팔아도 되고 그거는 뭐 각자의 뷰에 맞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또 나는 중장기로 볼래요 하면 들고 가셔도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대부분 조정 이후에 싼 가격대에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그리고 유리한 포지션을 잡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제가 두산 에너빌리티 종목은 막 디테일하게도 정말 많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종목에 대한 얘기보다는 이 원전주들은 앞으로도 관심을 받을 것이고 또 상승 이후에 조정을 거친다면 재차 상승할 것인가라고 저한테 묻는다면 저는 당연히 그렇다라고 얘기할 섹터들입니다. 지금 글로벌에서도 우라늄 관련주들이 있죠. 카메코라든지 글로벌 우라늄이라는 기업도 신고가 뚫고 올라가고 있죠. 그리고 SMR 관련주들도 많이 밀렸다가 이제 반등이 서서히 올라옵니다. SMR, 뉴스케일 파원, 아우클로 같은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그 SMR 관련 기업들이 매출이 잘 안 찍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의 기대값이 숫자로 드러날 게 너무나도 뻔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저는 국내 원전주들도 유사한 기업들이 많다라고 봅니다. 오늘 움직인 현대건설이나 BHI 같은 기업들 실적으로 증명하고 있는 기업들이기도 하죠.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이렇게 얘기 드릴게요. 정리를 하자라면 얘가 기간 투자했을 때 이전 고점이 한 97,000원인데요. 이거 넘어갈까요? 넘어갑니다. 다만 우리가 해야 될 거는 그걸 어떻게 싸게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거고 그런 가격의 편차에 따라서 굳이 일일비하지 않는 게 좀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원전에 대해서는 국내에서조차도 특히나 현 정부는 사실 이전에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원전에서 굉장히 비판적으로 스탠스를 가져간 정부죠.
근데 지금에 와서는 원전에 대한 긍정 스탠스를 내뿜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선택하는 게 아니고 결국 글로벌 에너지 정책이 원전의 집중도가 상당히 올라간 측면 때문이라고 봐요. 결국 우리나라의 에너지 정책은 선진국들이 펼치고 있는 에너지 정책과 결을 반대로 했던 경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라고 보고요. 이런 지점들을 우리가 살펴본다라면 그중에 가장 메리트가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 국내 원전 대장주 같은 경우는 꾸준히 팔로우업하면서 거래를 하셔도 되고 끌고 가도 되는 이런 좋은 종목이다라고 판단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이 정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원전 대장주죠.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이 원전 대표주 이야기 하는 동안에 네. 채팅창에 현대건설 이야기도 나왔거든요. 다 잘 될 거야 님께서 요즘 짝은 한 번 폭등할 때 잘 못 내리면 더 올라가서 좀 아쉽던데 이제 현대건설도 그렇게 될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현대건설을 슬쩍 봤습니다. 네. 우와. 급등하고 있어요. 20%가 넘게 네. 올라갑니다. 저는 살면서 현대건설 이렇게 올라가는 거 처음 봤어요, 진짜. 네, 그렇습니다. 와. 오늘 이렇게 원전주가 또 뜨거운 상황인데요. 또 원전주 말고 또 올라오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오늘 이렇게 잘 가고 있는데 알테오제는 왜 이렇게 낙폭이 두드러지는 걸까요? 요즘에 진짜 네. 사실 모든 종목들이 다 가는 건 아니고요. 항상 이렇습니다. 한쪽이 선택을 받으면 정말 이렇게 가도 되는 거야? 싶을 정도로 무지막지하게 가고 안 가는 종목은 왜 이렇게까지 빼야 할 정도로 훅 빠지죠? 맞아요. 참, 이 선택도, 이 종목에 대한 이 순환하는 양상도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확실히 전문가들의 이 다양한 시선들을 잘 들어보면서 고민에 고민을 거듭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그런 판단이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또 리얼님 오셨는데요. 네. 현대건설 빌딩 짓는 중 이렇게도 나오셨고. 진짜 이 빨간색 빌딩이 네. 너무 올라가고 있죠. 그렇죠. 충격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또 해바라기 지연님이 현대건설 가지고 계시다고. 네. 보고스님이 아이고 배야 이렇게 또 남겨주셨어요. 현대건설 10년 신고가라는 사실을 네. 보고씨님께서 전해주시고요. 다쭈아님, 유니슨 갖고 계시네요. 네. 4년 넘게 보유, 풍력은 언제 가나 에요 하셨는데 그래요. 이 풍력주들도 그렇고 이 태양광주들도 그렇고 한때 그렇게 인기 있던 그렇게 기대감이 있었던 신재생이 네. 요즘에 좀 많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좀 많이 얻어맞았던 원전은 폭주 중인데 신재생이 이렇게 좀 고전을 하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에너지 섹터 내에서도 또 네. 차별화가 나오고 있고요. 또 다 잘 될 거야 님도 현대건설 20% 가는 건 네. 처음에 예전에 LG전자 그 무거운 주식이 상한가 가는 거 보고도 놀랐었다. 그때 저 기억합니다. 네. 코로나 때였나 코로나 조금 전이었나요? LG전자가 그때 상한가 가고 아마 현대차도 그때 급등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와, 그 기억 맞아요. 거의 그 정도 급에 오늘 충격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네. 이어서 다음 종목도 한번 살펴볼게요. 좋습니다. 네, 유튜브 이분의 닉네임이 뚜주루입니다. 뚜주루. 뚜주루예요? 네, 뚜주루. 그게 또 불어로 네. 저희가 또 베이커리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이녹스 첨단 소재를 문의를 주셨는데요. 매수가는 25,000원이고요. 비중은 10%입니다. 이쪽도 가네요? 네, 이녹스 첨단 소재 역시 스페이스X 관련주로 또 묶이면서 오늘장 급등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김근우 전문가님, 이녹스 첨단 소재 우주항공 섹터 오늘 뜨겁습니다. 진단 들어볼게요. 이제 우주항공이 사실 근 한 2주 동안 시장의 주도주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참 많은 종목들이 움직입니다. 저는 이제 이녹스 첨단 소재까지 붙을 정도면 재료가 단기적으로는 슬슬 죽을 때도 됐다라고 봐요. 일단 우주항공은 올해 한 6월, 7월 예정되어져 있는 스페이스X의 상장까지 시세가 났다가 죽었다가 반복할 겁니다. 저는 이제 뿜어져 나오는 기간이고 이제 막차 타는 기업들까지 붙는 형태면은 보통 이런 경우가 한번 좀 조정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형태죠. 대부분 섹터나 테마가 비슷합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이녹스 첨단 소재 자체는 괜찮을 거예요. 뭐가 괜찮냐면 실적으로 보더라도 대표적으로 디스플레이 소재 주력이죠. 그리고 부품에 들어가는 소재도 있는데 FPCB에 들어가는 소재였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이쪽 매출도 앞으로 기대값이 상당히 괜찮습니다. 근데 어떤 거냐면 이런 걸 토대로 해서 우리가 이녹스 첨단 소재를 좀 거래할 만한 기업인가 봤을 때 해볼 만하다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요. 근데 물론 시장의 중심축 안에 들어올 기업이냐면 그거는 좀 동떨어져 있죠. 실제로 변동성도 좀 큰 기업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거는 25,000원이면 사실 뭐 싸게 사신 건 아니에요. 오늘 들어가신 건가 싶기도 한 가격입니다.
아마 변동성 보고 들어가신 것 같은데 이 정도 평단이면 이거 퍼포먼스 지금 나올 때 있죠. 이제 좀 팔고 나오는 것도 괜찮아요. 네. 특히나 우리가 비중을 써서 투자하기에는 변동성이 큰 종목들보다 나름의 좀 대형 주면서 서서히 실적 대비해서 좋은 퍼포먼스를 이어나가는 기업들이 좀 끌고 가기 편합니다. 근데 거기에 비해서 이녹스 첨단 소재는 사실 변동성이 좀 크죠. 그래서 올해 뷰가 괜찮은 만큼 중간중간 거래할 만한 포인트들은 분명히 있고 지금이 딱 그런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아마 단기로 들어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격언적이긴 하지만 잘 하셨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 한 반 정도 오늘 퍼포먼스 튈 때 가격으로 보면은 한 26,000원 위에서 일부 비중 팔고 나머지를 위해서 대응하는 형태로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정확히 이제 단기 타점 잡으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우주항공 제가 좀 더 추가로 얘기 드리고 싶은데 우주항공주 중에서 실제 다이렉트 수혜가 되는 기업들이 많지 않아요, 국내에는. 근데 지금처럼 매기가 강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A가 좋으니까 A에 껴서 A에 납품하는 기업들도 우주항공이에요 하면서 다 같이 막 올라가는 구조 잡히잖아요. 그때는 조심 좀 하는 게 좋습니다. 재료 자체가 일정 기간 이상 좀 지속되기도 했고 또 하나 중소형주가 너무 많이 껴 있어요. 이러면은 하루아침에 막 푹푹푹 폭락하는 것도 충분히 경험할 수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뜨겁다 해서 올라타다 보면 제일 뜨거운 부분을 내가 맞을 수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좀 인지하고 가는 게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좀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녹스 첨단 소재 오늘장 부각되는 바로 이 급등 종목을 살펴드렸습니다. 네, 우주항공 섹터까지 또 들여다봤고요. 이어서 또 살펴봤더니 간절한 바램님이 김근우 전문가님 덕분에 LIG 넥스원 오늘 익절하셨다고 감사 그래요? 인사를 또 남겨주셨어요. 야, 요즘에 그 방산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했는데 네. 그 시세를 제대로 즐기셨는 모양입니다. 간절한 바램님 앞으로 그 바램만큼 네. 간절한 만큼 수익을 더 많이 챙겨가시고요. 자, 그리고 갑자기 왜 이 얘기가 왜 나왔는지 마진 모르겠는데 가제트가 왜 나오는 걸까요? 마진 가제트 갑자기 나왔고요. 위에 성수동 얘기도 갑자기 나왔거든요. 성수동은 예. 또 그 뉴스를 하나 남겨주셨어요. 풀빌라 가는 백수님이 성수동의 10년간 경제적 가치가 33조 원이나 늘어났다고. 아, 그래요? 네, 이렇게 또 소식을 전해주셨고요. 성수동에 대해서 또 예전에는 공장이 많았다. 네. 근데 성수동 가보셨어요, 최근에? 최근에는 안 가봤어요. 지금 가면 정말 헤매온 것 같아요. 사실 정말 그 SNS만 봐도 사람들 많이 놀러 가잖아요. 네. 진짜 사람들 정말 북적북적거리는 느낌이어서 가기가 힘들 정도인데 와, 이 예전에 아주 공장이었다라는 사실을 들어보니까 좀 신기하게 느껴집니다. 네. 자, 그리고 행투가이드님 오셨는데요. 네. 눈 오는 날 참호 팠던 뭐 이런 얘기를 왜 하시는 거예요? 참호가 뭐죠? 그 군대에서 이거 뭐 제설하는 거요? 구더기 파는 거 이런 거 있어요. 참호 격투하고 뭐 이런 데 있는데 갑자기 끔찍한 기억이 떠오릅니다. 이런 그 예전의 이야기는 지워버리는 걸로 하죠. 네, 그러면 다음 종목 가볼까요? 좋아요. 이번에는요. 네. 바로 요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정님께서 인기 종목만 진단하지 말고 비인기 종목도 잘못 들어가서 고생하는 사람 좀 도와달라고 하셨거든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숲이죠, 숲. 구 아프리카 TV입니다. 자, 숲의 매수 가격은 85,000원입니다. 비중이 많지는 않은데요. 5% 갖고 계십니다. 자, 숲의 현재 주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자, 숲의 현재 주가는요. 65,000원대까지 내려왔어요. 네. 그리고 더 와. 심각한 건 뭐냐면 이 차트 흐름 보세요. 네. 도무지 반등 흐름이 그 기운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냥 계속 찔끔찔끔 흘러내리니까 아마도 이분은 손을 못 쓰셨겠죠. 그렇죠. 이거 숲 언제까지 내려가는 걸까요? 이거 뭐 한도 끝도 없이 내려가기만 합니다. 알아보죠. 자, 전문가님, 구 아프리카 TV 숲입니다. 이 주가가 계속 찔끔찔끔 내려갑니다. 이거 뭐 여기서 손절을 해야 되는 건지 도무지 반도가 보이질 않네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것 같아요. 85,000원 사신 것도 이 정도는 많이 빠지지 않았나? 이런 관점으로 좀 사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가장 베이스가 되어야 하는 건 업황이에요. 차트보다도. 제가 차트상 어떻다, 차트상 뭐 쌍바닥이다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께 안 드리는 이유는 그런 관점으로 하면 국내 시장 2,500개 중에 한 1,000개 종목은 사야 됩니다. 그런 것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차트상 관점에 대해서는 올라가는 폼에서의 의견만 드리지 내려가는 데에서 그다지 의견을 드리지 않는 이유입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먼저 드리냐면 업황이 더 중요하다고 했죠.
그러니까 라이브 스트리밍 서비스를 하고 있는 아프리카 TV의 지금의 명칭이 이제 숲입니다. 근데 숲 같은 경우는 이미 포화해요, 시장이. 그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지 않는 이상, 우리가 흔히 ARPPU라 그래서 유료 사용자 1인당 매출 이런 것들을 평가 지표로서 보는데, 국내 라이브 스트리밍 서비스는 과거에 아프리카 TV만 가지고 있었던 시절이랑 지금은 다릅니다. 최근에 있었던 유일한 찬스가 트위치 TV가 철수할 때 그 공백을 누가 차지하느냐에서 유튜브, 그리고 숲, 그리고 네이버에서 이제 최근에 런칭해서 성황리에 성공한 치지직이 있겠죠. 각각의 플랫폼에서 누가 차지할 것인가가 가장 핵심이었고, 이에 따라서 아프리카 TV, 숲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컸었습니다. 근데 뺏겼죠. 예, 아프리카 TV는 거기서 파일을 차지하지 못했고 대부분이 치지직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보였고, 또 하나는 지금 시장에서도 밀리는 측면들이 보여지는 게 유튜브의 점유가 압도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측면입니다. 저는 그러면 지금 차시에서 이 숲에 들어올 수 있는 거는 뭐가 있을까 보면은, 앞으로 좀 시장 환경이 바뀌어주는 것들보다도 개별적으로 차별적인 비즈니스를 만들어내는 게 좀 필요해요. 근데 그거 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것들은 확인되는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굳이 안 보는 종목이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얘기 드려야 되는 거는, 이런 기업은 사실 리바운딩, 그러니까 많이 빠지면 한 번씩 튑니다. 흔히 말해서 테마 색채 같은 게 붙으면서 한 번씩 튀는데 그때 팔고 나가야 돼요. 그게 가장 이제 베스트 값입니다. 여기 추가 매수하면 될까요? 더 살까요? 막 이런 얘기를 하실 수 있어요. 그러지 마세요. 기회 손실이 발생할 거고 시간에 대한 로스가 발생할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얘는 저는 많이 올라와야, 많이 쳐줘야 한 75,000원 정도 될 것 같아요. 사실 한 7만 원 정도 레벨부터는 손실 줄이면서 분할로 매도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지금은 좋은 종목이 많고 시장도 굉장히 호황기예요. 그러니까 좋다라고 평가받는 섹터를 적당히 싸게만 사면 웬만하면 돈 버는 시장입니다. 굳이 소외되어져 있는 숲에서 시간을 투자할 필요는 별로 없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들어요. 그래서 좀 더 좋은 쪽으로 눈을 돌리자, 손실 줄이고 나오는 쪽으로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의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거래대금 가장 많은 건 새내기주입니다. 리브스메드, 의료기기 관련된 새내기주죠. 오늘 9% 올리면서 현재 59,000원까지 주가를 올려놓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코스닥 시가총액 1위 종목 알테오젠입니다. 제약바이오의 큰 이벤트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알테오젠의 주가는 오늘 크게 좀 빠지고 있습니다. 5% 넘게 급락하면서 현재는 48만 원, 좀 턱걸이를 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3위에는 그린광학, 이쪽도 새내기 종목이죠. 우주항공 관련해서 요새 부지런히 주가를 올려갑니다. 오늘도 14%를 올리면서 27,000원에 다가서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종목은 에코프로입니다. 2차전지 대표 종목인데 오늘 이쪽이 또 풀 충전이 되고 있습니다. 급등 중이죠. 8%를 넘게 올리면서 95,100원입니다. 자, 그리고 5위에 랭크된 종목은 우림 PTS. 로봇 관련돼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요. 3개월 정도 만에 주가를 거의 4배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주가 오늘 또 신고가네요. 16% 급등 중이고요. 21,550원입니다. 자, 그럼 이 중에서 4위에 랭크된 2차전지 대표주 이야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자, 저보가 된 에코프로, 오늘 간만에 정말 강한 반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에코프로의 전망, 앞으로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저는 2차전지 종목들에 대해서 ESS 모멘텀을 가지고 이제 긍정화된 평가들을 하는 것은 매번 똑같습니다. 저는 바닥은 잡았다 정도의 의견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앞으로 우상향이 쭉쭉쭉 될까요는 저는 사실 모르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주식은 상대적인 걸 결정하는 겁니다. 더 좋은 걸 사는 작업이에요. 그냥 단순히 아무거나 좋다가 될 수 없죠. 결국 내가 살 수 있는 돈은 정해져 있고, 그 돈을 가지고 보다 다른 종목에 비해서 상승 파급력이 더 클 종목들, 기업으로 보면은 업황이 더 좋아지고 기업이 그 안에서 비즈니스의 폭발력을 더 낼 수 있는 기업들을 사는 작업이다라고 봅니다. 그럼 그 상대적인 거에서 단순히 봐서 우리가 지금 반도체 업황을 놓고 2차전지 업황을 놓은 다음에 각각의 모멘텀들을 살펴보자고요. 반도체에서 HBM 같은 것들을 놓고 지금 2차전지에서 제일 좋다라고 하는 게 ESS니까 같이 놓고, 뭐가 더 좋고 뭘 사겠어요라고 하면은 저는 반도체 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건 이런 거예요. 다만 우리는 단순히 이런
산업과 업황에 대한 표현 이외에도 시장의 수급 같은 것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2차 전지는 아시겠지만 단기적으로 붙을 땐 또 세게 붙습니다. 그러면 그런 측면들 수급을 활용한 단기 매매에는 상당히 유리할 수 있겠죠. 좀 거래하기에 좋은 종목이지 이걸 추세 우상향으로 놓고 플레이하기에는 다소 좀 부담스럽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력 비중을 놓을 때에는 반도체 바이오처럼 지금 시장의 핵심 섹터가 되는 곳에서 가격적인 매력을 가지고 비중을 쌓되 일부 비중, 남은 비중 가지고 에코프로를 일부 거래해 보겠다는 것들은 저는 괜찮다라고 봐요. 사실 수급이 잘 붙어 있으니까. 다만 이 수급이 또 꺼지는 순간들이 올 겁니다. 2차 전지에도. 그러면 사실 바닥은 잡았고 또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변동성이 좀 커지는 구간으로 바뀌겠죠. 그럼 이런 변곡 포인트들을 활용할 수 있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유리한 종목이 되는 거고, 그런 포인트들을 활용하기 어려운 분들한테는 굳이 지금 볼 필요가 있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의견은 에코프로의 업황은 뭐 여러분들 잘 아실 테니까 제가 굳이 얘기하지 않고 그 안에서 있는 붙어있는 모멘텀들을 가지고 평가했을 때 더 우위에 있는 섹터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저는 좋은 쪽에서 놀자 주의입니다. 주식 투자는. 그리고 상대적으로 그게 더 훨씬 유리한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에코프로가 지금 가격적인 매력을 줄 때 거래하고 나오는 것들은 괜찮다. 네, 이 정도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코프로와 함께 2차 전지 관련주들에 대한 의견을 전해주셨습니다. 네, 그동안 또 국장이 불타는 사이에도 소외됐었던 2차 전지주. 네. 오늘은 또 시원하게 올라가고 있는데요. 이 흐름이 계속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아임리얼님께서, K파 데모노터스 관련된 이야기를 전해주시는, 이거 뭐예요? 오호. 골든글로브 주제가상을 수상했어요? 오호. 와, 진짜. K-팝 데모노터스 골든 진짜 최고입니다. 그렇죠. 와, 그냥 와. 대중적인 그 흥행 정도를 넘어섰군요. 와, 아니 골든글로브 주제가상을 수상. 야, 진짜 K-팝, K 콘텐츠의 인기가 이제는 확실히 인증이 돼버리네요. 네, 그렇습니다. 와, 놀랍습니다. 와. 또 이렇게 또 캐대언이 잘 나가고 있는 만큼 엔터주들도 이 힘을 받아갔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요. 엔터주들 그 몇 달 동안에 지난해 하반기는 주가 흐름이 굉장히 부진했잖아요. 네. 사실 뭐 크게 부진할 이유가 있나 싶었는데 주가가 내려갔단 말이죠. 근데 반응도 좀 생각보다 크게 나오질 못해가지고 네. 앞으로는 조금 더 잘 올라가주길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리얼님이 수혜주는 노래방? 금 네. 관련? 이렇게 네. 남겨주셨어요. 자, 그리고 골든이니까요. 아니 그 밑에 와 이거 혹시 알아요? 스타크래프트 해봤나요, 수제커? 아니요,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그 스타크래프트 대결을 하면 네. 맵들이 있거든요. 그 맵 중에 네. 진짜 많이 했었던 헌터 맵. 그래요. 갑자기 옛날 추억이 이게 새록새록합니다. 헌터라는 맵이 있는 거예요? 맞아요. 진짜 오랜만이네요. 우리 토마토 오피셜이 지금 바로 반응하잖아요. 3대3 헌터 허접만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갑자기 허접들만 이라고 한다고? 긁히네요. 자, 그러면 다음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 살펴볼 종목은요. 해피님의 종목인데요. 와, 이것도 진짜 오랜만에 봅니다. 아까 이녹스 첨단 소재 같은 종목도 그랬는데 BH를 또 들여다보네요. 21,490원인데요. 이제 바닥에서 슬금슬금 올라오나요? 5% 비중이시고요. 매수가까지 올 수 있을까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BH가 상당히 고전했다가 이제 조금 올라와 있는데 최근엔 또 약간 횡보하는 모습이었거든요. 한번 강하게 가속 페달 밟아줄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매수가가 아직도 제법 남았습니다. 지금 16,000원대인데요. 자, 알아보죠. 전문가님 BH입니다. 21,490원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 사실 좀 높죠. 네, 좀 오랜 기간 고생하시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사실 최근에 이제 대표적으로 스마트폰 시장이랑 뭐 태블릿 PC라든지 뭐 전장 시장을 보면은 어느 정도 우리가 BH의 앞으로 퍼포먼스가 나올까 안 나올까 이 정도 유추할 수가 있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FPCB죠. 그러니까 주력 매출이 이제 RF 무선통신용 FPCB가 한 전체 매출의 한 70% 됩니다. 그리고 나서 뭐 무선 충전용이나 양면 FPCB 같은 것들이 있고, 나머지는 비중이 좀 적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가장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는 게 애플이 잘 나가냐 그러면 BH 같이 붙고, 애플이 잘 못 나가면 대표적인 고객사니까요 좀 밀리고, 이런 구조가 많이 띄었던 건데 지금 좀 조용하죠 애플이. 다른 말로 하게 되면은 그럼 앞으로 기대값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까인데, 저는 사실 괜찮을 것 같다는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전체
전장 부품 포함해서 반도체가 들어가는 항목들의 판가가 다 전체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측면이 있어요. 이걸 반도체가 이끌고 있는데 그러니까 제품 자체가 비싸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련된 부품이 들어가는 기업들의 완성품의 판가가 올라가고 있는 측면들은 사실 BH 입장에서는 업황이 완전 좋아지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매출 방어를 해줄 수 있는 중요 항목 중에 하나다. 이렇게 좀 평가할 수가 있겠죠. 네, 거기에 덧붙여서 지금 신규 제품들이 연이어 출시되고 있고 앞으로도 출시된다라는 거는 긍정적인 측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가격대 사실 저는 매출 대비해서도 그리고 지금도 사실 성장하고 있는 측면들은 있죠. 영업이익도 그렇고 앞으로 성장성을 보더라도 지금 가격대에 팔 필요가 있나 보면은 그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이미 기다리셨고 잘라내지 않으셨고 지금 가격대에서 좀 올라왔는데 또 정책이 겪었다고 해서 이거 지금 팔까요? 그런 건 전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21,000원 정도 가격대는 기간 투자했을 때 올라올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우선 여기서 유의 깊게 보셔야 되는 거 말씀드리자면 시간 좀 걸릴 겁니다. 이런 거예요. 또 한번 올라왔다가 또 좀 누웠다가 또 올라왔다가 누웠다가 반복이 될 겁니다. 근데 중간에 이제 애플 관련 재료들이 좀 등장해 준다라면야 한 번에 돌파되는 구조도 나오겠지만 사실 그런 구조 나오면 21,000원 정도 가격은 그 위까지 바라보기도 좋기는 하거든요. 근데 그런 걸 제가 지금 예측하는 건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지금 단계에서 손실 안 볼 수 있느냐 없느냐 가져갈 만하냐 안 하냐 이런 측면으로 봤을 때는 가져갈 만하다. 그리고 지금 굳이 손실 확정 짓지 말고 내 평단 위에까지 오는 걸 보고 나서 결정해도 되겠다. 그때 재료가 하나, 두 개 정도 붙어 있으면은 한 번 더 문의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거에 따라서 제가 관점을 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기다려볼 만하다 정도로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BH까지 해서 오늘 종목 진단 해봤습니다. 종목 진단 도와주신 김구루 전문가는요,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토마토 투자클럽 김무루 전문가와 함께 해봤습니다. 네, 이렇게 BH까지 진단을 해봤는데요. 네. BH 폴더블폰 관련주를 이야기를 해도 휴대폰 이야기가 나오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게임 예. 이야기가 채팅창을 감싸고 있습니다. 그 대한민국 남자들의 최고 화제는 소재가 딱 3개 있죠. 군대, 그리고 축구, 그리고 이 게임. 요 정도면 이 소재에서 밤새 얘기할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아까 그 헌터맵 스타크래프트 얘기 나오니까 네. 계속 이어갑니다. 스타크래프트의 제작사가 블리자드잖아요. 우리 제작진까지도 지금 열광을 하고 있네요. 밖에 블리자드가 왔다고. 그래서 눈이 뿌리는 얘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또 전국 곳곳에 눈이 내리고 있다고 하네요. 그렇습니다. 아니 연무님께서 서울 용산에 계시다고 했는데 용산에 온다고요? 아니 마포가 조금 전에 제가 오기 전까지만 해도 눈이 살짝 뿌리는 정도였거든요. 조금씩 눈이 더 오고 있는 모양이네요. 네. 뭐 퇴근길에 지장이 없기만을 바랍니다. 제발. 네, 그렇죠. 눈길 또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게임 얘기 나오다 보니까 우리 류야님께서 액토즈 소프트 이거 왜 힘을 못 쓰는 걸까? 쿠키런이죠. 그래요. 네, 쿠키런 예전에 정말 많이 했었는데. 참 그 게임 주들은 힘 못 쓰는 종목들이 진짜 많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종목 진단도 가봐야겠죠. 두 번째 전문가님 모셔볼까요? 좋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 금산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금산입니다. 네, 자 토마토 투자클럽 금산 전문가와 함께 또 종목들을 이모저모 다 따져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좀 채팅창에 어떤 종목들 올라오고 있는지 살펴볼게요. 네. 지금 종목이 안 올라오고. 예, 박보검님께서 이거 뭔지 알아요? 네팔렘? 몰라요. 예, 아까 블리자드 얘기했잖아요. 네. 그 제작사 이름 블리자드의 디아블로라는 작품 그 얘기를 또 해주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천사와 악마의 혼혈. 그리고 우왕포스코님 네. 군대에서 축구하고 스타 얘기는 못 참죠. 하는데 그래요. 아마도 제 생각에는 이 정도면 네. 이 정도 소재에서 오늘 레키쇼 끝까지 이 이야기가 이어갈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더 이야기를 하면 채팅창에 온갖 게임으로 나올 것 같아서요. 그래요? 바로 종목 진단 가보겠습니다. 좋아요. 네, 첫 번째 종목은요, 바로 코스모 신소재입니다. 네. 두 분이 신청을 해주셨는데요. 먼저 다쪼아님의 매수가는 54,000원의 비중은 10%고요. 이어서 전화로 문의를 주셨습니다.
주셨습니다. 뒷번호 9390번님도 코스모신 소재 문의 주셨습니다. 매수가는 53,000원 비슷하고요. 비중은 훨씬 많으시네요. 40% 보유하고 계십니다. 이제 갈 때가 된 건가요?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금산 전문가님, 코스모신 소재도 이제 좀 올라갈 수 있는 걸까요? 진단해 주세요. 아마 지난해하고 올해 지금 연초하고 이제 2차 전지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마음 고생이 참 심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2차 전지를 가지고 계시는 분은 엄청난 아마 실망감, 아마 그게 아마 느낄 거예요. 이분께서 지금 매수한 가격대가 54,000원에 지금 10%, 한 분은 53,000원에 지금 40% 가지고 계시는 분인데, 보니까 매수 가격이 높지는 않네, 그죠? 저는 매수 가격이 높은 줄 알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10만 원 이상, 여기가 10만 원이거든요. 지금 여기가 10만 원이고, 그 다음 그 아래가 7만 원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은 이 가격대 여기가 거의 5만 원 수준이잖아요. 그러니까 다행스럽게도 5만 원대에서 매수를 했기 때문에 큰 부담은 없죠. 그죠? 5만 원대에서 매수하셨기 때문에 큰 부담은 없어요. 이거는 이제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는 구간에 와 있습니다. 그 2차 전지주는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는 구간에 와 있어요. 그리고 좋은 점 한 가지는요. 하방 경직이 나와 있다는 거죠. 그게 가장 중요한 메리트입니다. 가장 안도감을 느낄 수 있는 메리트가 하방 경직이 나온다는 거죠.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죠. 이게 코스모신 소재 한번 볼까요? 이게 일봉이고 주봉이에요. 이게 월봉 차트 보세요. 이게 월봉 차트예요. 원래 코스모신 소재가 여기서부터 반등세가 강하게 나왔기 때문에 그죠. 본격적인 상승세를 이겨서 나왔잖아요. 그죠? 다시 제자리 되돌아간 상태죠. 전혀 지금 자리는 부담이 없는 가격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2차 전지가 추세를 돌려서 간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저는요. 2차 전지가 추세를 돌려서 다시 예전처럼 간다 그렇게 보시면 안 되는 거죠. 워낙 낙폭이 컸기 때문에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는 구간에 와 있다는 거죠. 적어도 기술적인 반등은요, 하락폭에 되돌림이라 그래서 33% 정도의 되돌림은 나오는 거죠. 이 정도의 되돌림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은 여기에서 있잖아요. 한번 강한 한번 상승세가 한번 나왔죠. 그죠? 요 상승세가 지난 10월 달에 한번 나왔잖아요. 그죠? 얼마에서 얼마까지 올라갔었습니까? 주가가 4만원대 종목이 얼마까지 갔었어요? 6만 5천원까지 갔었죠. 그죠? 이 4만원대 종목이 6만 5천원까지 갔기 때문에 이번에도 지금 주가가 4만 3천원대니까 적어도 6만원 정도까지의 기술적인 반등은 나올 수는 있습니다. 6만 5천원 넘어가기는 그렇게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왜 6만 5천원 넘어가기가 쉽지 않느냐? 대량 거래가 지금 실려 있잖아요. 그죠? 엄청난 거래가 실려 있잖아요. 그러면 주가가 요 고점을 넘어가려면 거래량이 터져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거래가 전혀 없잖아요. 다시 한 번 더 어게인 하려면 다시 한 번 더 대량 거래가 터져줘야 돼요. 대량 거래가 지금 터지지 않는 상태에서 앞전 고점 6만 5천원 돌파는 무리라고 보면 되고요. 그러나 6만 원대 정도까지의 상승세는 나올 수 있으니까 이분께서 손실은 보지 않고 매도는 가능해 보여요. 한 분은 10% 가지고 계시고 한 분은 40% 가지고 계시는데 코스모신 소재에서 40% 여기다가 비중을 실을 만한 종목입니까? 여러분들 이 종목에 비중을 40% 실을 종목이 있냐고 얘기해요. 기껏 해봤자 10%예요. 10% 정도도 이 정도만 가져가는 거예요. 이게다가 이게 삼성전자입니까? 이 주식 엔비디아예요.
우리가 주식을 함에 있어서 비중이라고 하는 것은 그 기업이 얼마나 중요한 내용에 차지하느냐, 그 기업이 얼마나 중요하냐에 따라서 비중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분께서는 매수가 정도 오면요, 한 53,000원 정도 손실을 보지 말 그 정도 오면요 10%만 가져가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주가 얼마까지? 한 6만원까지 보유하는 전략이고, 2차 전지를 매매를 하신다면 어떤 종목을 가지고 매매를 하셔야 되느냐를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삼성 SDI를 가지고 매매를 하세요. 여러분들 이게 나와 있는 삼성 SDI라는 종목을 가지고 매매하시라고요. 여기에는 비중을 20%나 30% 실어도 별 문제가 없어요. 삼성 SDI하고 코스모 신소재하고는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기업의 규모나 기업의 성격이나 기업의 재무제표나 놓고 봤을 때 하늘과 땅 차이라고요. 삼성 SDI 만약에 비중을 40% 실었다고 하면 저는 이해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코스모 신소재가의 비중은 40%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매매하시려면 삼성 SDI를 매매를 하시든지, 또는 여러분들 포스코 홀딩스라는 종목이 있을 거예요. 요 종목 포스코 홀딩스, 요 종목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돼요. 또는 뭐 LG화학도 나쁘지 않아요. 저는 우리나라에서 2차 전지는 자산 가치 플러스, 그 다음은 우리가 에너지 저장 장치 플러스 앞으로 성장성을 놓고 봤을 때 2차 전지는 딱 세 종목, LG화학, 포스코홀딩스, 삼성 SDI 세 종목을 압축하는 게 좋아요. 제가 그 정도로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이게 나와 있는 코스모 신소재는 최대한 가져가면 뭐 6만 원까지는 가능해 보이니까 기술적인 반등입니다. 그것만 노리고 전략을 짜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코스모 신소재 그리고 2차 전지 관련된 투자 힌트까지 종합해서 얻어봤습니다. 네, 이렇게 2차 전지주에 대한 인사이트까지 얻어봤습니다. 현재 시장 상황 잠시 살펴볼까요? 그렇습니다. 또 삼성전자가 상승폭을 모조리 반납을 했고요. 네. 알테오젠도 현재 5% 넘는 급락세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로봇주도 많이 빠졌네요. 아니 그러다 보니까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오후장 들어서 힘이 조금씩 빠져갑니다. 이 반도체가 사실 그동안 전혀 빠지질 않았죠. 폭등 이후에 조정이 하나도 안 나왔는데 남은 시간 동안에 또 어떻게 될까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지금은 보합권 수준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또 코스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로 전환한 상황인데요. 네. 이렇게 또 시장이 밀려나니까 내 종목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그렇죠. 같아요. 오늘 종목 진단 신청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도 참여가 가능하죠.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02-325-8200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뿐만 아니고요, 유튜브로 쉽게 참여가 가능합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남겨주시고요. 신규 매수가 궁금하시다면 신규 매수문입니다 라고 종목명과 함께 남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지금 시장에 대한 얘기가 슬슬 나오고 있고 네. 지금 카야마 찐빵님께서는 어떤 프로그램 봐야 되나 고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자, 고호씨님께서는 오늘도 시장의 지수에 대해서 분석을 또 남겨주십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다음 종목 진단 가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도 두 분이 문의를 주신 종목인데요. 한화투자증권입니다. 먼저 이정환님의 매수가는 6,000원이고요. 비중은 10% 보유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빈님도 한화투자증권인데요. 매수가는 5,000원으로 비슷하지만 네. 보유 비중이 확연히 다릅니다. 그러네요. 45%나 보유하고 계시는데요. 한화투자증권 오늘 또 미래에셋증권은 잘 가고 있는데 같은 증권주지만 또 이렇게 주가의 방향성은 좀 혼조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투자증권 금산 전문가님 전략은 어떻게 세우면 좋을까요? 여러분 다 하나라는 그 그룹이 하나오션이나 조선도 상당히 매력적이죠. 조선도 앞서 나가고 그 다음에 우리가 방산이라고 하는 거죠. 방산이나 우주항공이 앞서 나가잖아요. 그런데 하나그룹에서 가장 못 가고 있는 업종이 하나투자증권이죠. 하나가 하나그룹 중에서 가장 못 가고 있는 종목이 하나죠. 이것은 여러분들이 조금만 기업을 분석을 해보면 답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하나오션이나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종목군들은 사상 신고가가 나오고 있는데 왜 하나투자증권은 주가가 이러고 있을까? 동종 업종을 한번 잘 보세요. 자,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삼성증권 한번 보겠습니다. 삼성증권 주가 보세요. 추세가 어떻습니까? 전혀 다르죠? 삼성증권은 추세가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아까 방금 내가 하나투자증권 주가 하락을 하고 있죠. 하나 더 볼까요? 여러분들 키움증권입니다. 이게 키움증권이에요. 차트 보세요. 주가가 상승 추세에 있는 거죠. 하나 더 볼까요? 한국금융지주입니다. 이게 나 한국금융지주 주사 한번 보세요. 미래에셋입니다. 이게 나와 있는 미래에셋 증권이죠. 주사 한번 보세요. 따라서 여러분들 이제 제가 이 시간에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 주식을 하실 때 주식에 대한 그 기본적인 그 기업에 대한 내용을요. 여러분들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들어가셔가지고 있잖아요. 왜 주가가 못 가고 있는가에 대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 보세요. 이게 금감원 공시에 들어가셔가지고요. 이게 보시면은 이게 보시면은 분기 보고서가 나와 있을 거예요. 요 분기 보고서를 읽어보시고 요 내용을 잘 보세요. 이 분기 내용을 잘 보고 있다가 이게가 하나투자증권 약한 이유가 IB가 약하죠, 그죠? 여러분들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요 그 분기 보고서를 잘 보시면 아마 이게 나와 있는 하나투자증권 가지고 아마 매수를 아마 하기가 힘들 거예요. 저 따라서요. 이게 나와 있는 제가 판단했을 때 이분께서는 그 매수한 이유가 제가 개인적인 생각인데 다른 증권주는 키움증권은 31만 원 가고 미래에셋은 28,000원 가고 한국금융지주는 16만 원 가고 삼성증권은 76,000원 가니까 저가되어 있는 지금 금액이 적은 종목 이런 거 한 만원짜리 미만 5천원짜리 미만 종목을 잡으면 더 수익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아마 이런 생각을 좀 매수한 것 같아요. 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시장은 제가 이야기해드릴 지금은 고객 예탁금이 있잖아요. 지금 92조 원입니다. 여러분들 돌은 둥둥 떠다닙니다. 돌은요 둥둥 떠다녀요. 가랑잎은 가라앉습니다. 가랑잎은 그런 시장입니다. 여러분들 가랑잎이 둥둥 떠다녀야 되는데 지금 시장은 돌은 둥둥 떠다니는데 가랑잎은 가라앉는 그런 구간이죠. 그런 시장입니다. 여러분들 블루칩이나 옐로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돈을 벌 시장의 맥점을 시장의 맥을 잘 잡아보세요. 맥을. 요 시장의 맥을 잘못 잡으면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투자증권은요. 이분께서 매수한 가격대가 6,000원에 10%, 한 분은 5,000원에 45%를 가지고 계시는데요. 5,000원에 45% 가지고 계시는 분은 반등 나오면요. 10%만 남겨놓고 가져가면 되고요. 그 다음은 6,000원에 매수하신 분 10% 매수하신 분은요. 가져가시다가 6,000원 오면요. 전량 다 매도하시고 종목을 교체하셔야 됩니다. 교체 못하면 하나투자증권 가지고요. 평생 고생합니다. 수익도 없이 고생하신다고요. 적어도 한 분은 5,000원 오면은 10%만 남겨두시고 나머지 한 분은요. 6,000원 오면은 전량 매도하시고 종목을 교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증시 예상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섹터별로 다양한 날씨 분포를 보이고 있는데요. 에너지와 소재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서비스에서는 하향 리포트가 많이 나왔습니다. 특히나 IT 섹터에서는 하향 리포트가 대거 출회되면서 오늘 가장 흐린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건강관리와 금융에서는 상향 리포트가 나왔고요. 이어서 경기소비재와 산업재도 하향 리포트가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상향 리포트가 우세하면서 오늘은 햇볕이 내리쬐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오늘 우산 챙기셔야 될 분들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뜨거운 날씨를 보이고 있지만 LG 에너지솔루션 주주분들은 우산을 챙기셔야겠습니다. 흥국증권에서는 목표가를 48만 원으로 하향 조정했는데요. 4분기 매출은 선방했지만 적자로 전환한 LG 에너지솔루션입니다. 북미 전기차 시장이 부진한 영향인데요. 특히나 단기 실적은 부진했고 이번에 계속해서 LFP 배터리와 함께 ESS 모멘텀은 남아있지만 미드니켈과 LFP, 중저가 배터리의 확대 전략이 반등의 변수가 될 것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반면에 네이버 주주분들은 화창한 날씨를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신한투자증권은 네이버의 목표가를 27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번에 네이버의 4분기 실적은 컨센서스에 부합할 것이라고 봤는데요. 커머스 부분의 호조세가 눈에 띄었습니다. 2026년의 핵심은 쇼핑 AI 에이전트가 될 것이라고 봤는데요. 추가 리레이팅을 위해서는 AI 서비스 성과와 함께 특히나 두나무 인수는 이미 주가의 많은 부분이 선반영됐기 때문에 코인 사업의 실적이 눈으로 보여지는 게 중요할 것 같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이어서 IBK 투자증권에서는 현대모비스의 주가를 목표가를 이번에 47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4분기 실적은 이번에 저점을 경신했다고 봤고요. 특히나 CES는 이번에 CES에서 현대차 그룹의 로보틱스 사업이 눈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때문에 현대모비스 역시 부품주에서 이제는 로봇과 SDV 플랫폼의 파트너로 재평가받을 수 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역시나 화창한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는 네이버에 대해서 금산 전문가님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는 계속해서 증권가에서는 맑은 날씨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호실적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지지부진한 흐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이버에 대해서는 대응 전략을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전문가님? 여러분들 지금 이제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이버하고 카카오하고 있는데 어떤 종목을 매수를 해야 되느냐, 어떤 종목을 투자를 해야 되느냐에 대한 질문을 제가 많이 받는데요. 우리가 아주 중요한 지표 한 가지가 ROE라고 있죠, 그죠? 이걸 잘 보세요. ROE를 보시면은 이게 나와 있는 네이버는요, 여러분 ROE가 한 8.5% 가까이 돼요. 8.5%. 자기 자본 이익률이 8.5% 정도 된다고요. 네이버가. 카카오가 얼마 정도 됩니까? 카카오가 한 3%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네이버가 훨씬 더 주가가 저평가된 거죠.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전 세계에서 그 AI 플랫폼 우리가 AI 플랫폼 우리가 3대 기업이다. 이렇게 오픈 AI가 되고, 그죠? 오픈 AI가 있잖아요. 구글에 제미나이가 있고, 그죠? 그 다음은 엔트로픽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엔트로피라고 할 때, 엔트로픽. 이게 여러분들 전 세계 3대 AI 플랫폼 기업이잖아요. 단연 대한민국에서는 네이버죠. 그죠? 저는 네이버가 아마 올해는 좀 달라진다고 봅니다. 지난해까지 상당 기간 동안 네이버가 속을 썩힌 저는 이제 다르다고 보는 이유 중에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그 누구도 해주지 않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기업을 분석할 줄 알아요. 기업을 분석할 때 기업의 분석 중에서 맥점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맥점을 어떻게 잡느냐, 어디에다가 맥을 잡고 종목을 봐야 되는가,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네이버라는 종목은 어디에다가 맥을 두고 봐야 되느냐, 외국인의 지분입니다. 여러분들 네이버가 지난해 그 5월 달부터 있잖아요. 지난해 5월 달부터 네이버의 주식을 팔아 씌웠는데 5월 달에 외국인의 지분이 몇 프로였냐? 48%였어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지분이 있잖아요. 현재가 대략 한 39% 가까이 되잖아요. 그죠? 엄청난 매도를 했습니다. 외국인들이 네이버에 대한 비중을 약 10% 정도 물량을 줄인 거죠. 그런데 이제 외국인들의 물량이 이제 여기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외국인들의 매도가 나오지 않고 있죠.
제가 수급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48% 정도의 지분율을 가지고 있다가 계속적으로 매도해서 39%까지 내려왔는데 최근에 수급상을 잘 보시면 보세요. 제가 이게 이런 수급입니다. 제가 이게 수급을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최근에 보시면은 외국인들이 매수세가 여기서부터 이제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해 보세요. 여기죠. 예, 12월 중순부터 이제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도가 멈추었다고 볼 수 있죠. 거기에다가 기관들의 매수세가 좀 또 유입이 되고 있죠. 그죠? 그러면 저는 주가가 이제는 상승 추세에 저는 접어들 수 있다. 저는 1분기에 네이버의 주가의 탄력은 저는 한번 크게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앞전 고점 있잖아요. 요 고점 대략 얼마입니까? 29만 원대입니다. 이 정도까지는 저는 충분한 상승세가 나온다고 봅니다. 이까지는 여러분 가져가는 전략이고요. 제가 단기로 보실 때는요. 여기까지 보시면 돼요. 크게 무리가 없어요. 여기까지 보세요. 얼마? 단기로 보시는 분 29만 원 정도까지 가져가시면 됩니다. 이거 단기입니다. 단기 목표가 종목 하나 진단하는데 좀 짧은 시간 안에 한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한 종목을 적어도 종목 진단 적어도 1시간 정도 기업을 파헤쳐가지고 분석을 해야 되는데 짧은 시간 안에 약 한 5분도 안 되는 이 시간 안에 기업을 분석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몇 점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단기로는 29만 원까지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기로 보실 분들이 있잖아요. 이게 일봉 차트예요. 이게 주봉이에요. 이게 월봉이에요. 월봉을 보시면요. 주가 완전히 바닥을 탈출한 종목이에요. 여러분 주봉을 보시면 월봉을 보시면 주가 완전히 바닥이에요. 얼마까지 보시면 된다면요. 여러분들 여기까지 보시면 돼요. 중기로 보시는 분들은요. 최소한 35만원까지 가져가시면 돼요. 단기로는 29만원. 중기로는 35만원. 지금 자리 잡으면 25만원대 종목을 35만원 가져가면 한 50% 정도 수익이 나겠네요. 그 정도 수익은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금 자리에 네이버 같은 종목 안 잡고 어떤 종목을 잡을 겁니까? 지금 자리에. 참고를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네이버에 대한 이야기 들려드렸습니다. 참 그 랭킹쇼를 통해서 저희가 한 2달 동안인가요? 네. 거의 매일같이 얘기했던 종목이 바로 이 종목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특히나 25년에 가장 많이 진단했던 종목 중에 하나죠. 그렇죠. 네이버. 많은 분들이 또 보유하고 계시고 네. 근데 그 기대와 다르게 주가가 잘 움직여주지 않아서 많은 분들이 고민하셨던 종목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리얼님께서요, 네이버 세이, 네이버 게인 하셨는데, 그래요. 아니, 네이버도 이 정도면 한 번쯤 다시 주가가 크게 한번 좀 올라가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많은 분들의 염원이 담긴 종목이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고고씨님이 아니군요. 카야마 찐빵님께서 창호형 오늘도 입이 귀에 걸리셨어요 하셨는데 네. 어디서 보고 계신 건가요? 왜요? 아니 근데 사실 랭킹쇼 시간 동안에는 보통은 기분이 좋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렇게 그 시청자분들과 소통하면서 할 수 있는 방송이 많지가 않거든요. 맞아요. 이 기회가 즐거울 수밖에 없죠. 그리고 자, 또 우리 시청자분들 유쾌하시잖아요. 그러니까요. 진짜 보면서 네. 이 빵빵 터질 때가 맞습니다. 이게 방송 진행하려면 좀 참아야 되는데도 네. 많은 분들이 우리 시청자분들이 애드리브 능력이 보통이 아니세요. 그래가지고 정말 재밌는 글들이 많으니까 이 진행할 때 이게 웃음을 잘 못 참을 때도 종종 생깁니다. 네, 그렇습니다. 미안해요님도 네카오 화이팅 남겨주셨고요. 다쪼아님은 ST팜 문의를 주셨는데 리얼님이 창호행 네. 연애하나요? 라고 남겨주셨어요. 이 연예는 잠깐만요. 연예인 할 때 연예 아니에요? 저 연예는 하고 싶네요. 네. 자, 어쨌든 자 다음 종목을 향해서 더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살펴볼 종목은요. 이준희님의 종목인데 네. 여기도 2차전지 한 종목 챙겨볼게요. 자, 그런데 2차전지 중에서도 아마 고민이 더 깊은 종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 보겠습니다. 자, 매수 가격은 54,700원이고요. 비중 많습니다. 40%입니다. 다 손실 보고 매도를 하고 다른 종목으로 가야 될까요? 제 종목 진단 좀 해주세요. 2년이 되어갑니다. 고민 좀 풀어주세요. 하셨습니다. 지난해 11월쯤만 해도요. 그때 바닥권에서 정말 급반등이 나왔습니다. 네. 엄청난 기대감이 생겼을 텐데 아니 어느새 보니까 또 11월 고점에서 30%가 넘게 쭉 밀려났습니다. 와.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한번 알아보죠. 자, 전문가님,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반등이 좀 강하게 나와서 이제는 좀 가라보다 싶었는데 또 내려와 있습니다.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 지금 비중도 많거든요.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제가 이제 2차 전지 이게 나와 있는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를 다 포함해서 2차 전지주가 이제 주가가 못 가는 이유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전부 다 적자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죠? 여러분들 이 적자를 다 보고 있잖아요. 적자를 보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못 가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그죠? 이게 다 적자입니다. 여러분들 더군다나 이제 4분기 실적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공개가 되고 있는데 2차 전지주가 주가가 가려면은 이번 여러분들 4분기 실적 발표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는 시점에서 아마 그때 아마 좀 본격적인 상승세가 저는 시도가 된다고 봐요. 지금 자리는 실적을 발표하는 시즌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주가가 반등하더라도 기술적인 반등밖에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아마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가 내년에도 흑자로 돌아서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올해까지도 적자, 내년에도 흑자로 돌아서기가 그렇게 쉽지 않을 거예요. 제가 기업을 분석해보면 그렇습니다. 다만 우리가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 우리가 동박 쪽이니까 이쪽에는 상당한 그런 메리트가 있는 거죠. 그죠? 이게 수도 여러분들 이 동박 쪽에서 한번 좋은 재료가 나오면서 한번 상한가가 들어간 날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날이 상한가 들어갔었잖아요. 그것은 이제 살아 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더 앞전 고점 돌파하면 시도가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정도 오면요. 이 정도입니다. 이 정도 오면 거의 주가가 거기가 45,000원대 이까지는 기다려 보세요. 이 정도 오면은 여기서 결정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결정을 하세요. 그리고 우리나라 지금 그룹주 중에서 지금 가장 지금 그 그룹주 중에서 가장 지금 최근에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그룹이 롯데그룹입니다. 롯데그룹이에요. 지금 하나그룹이나 삼성그룹이나 여러분들 현대차그룹이나 현대 우리가 중공업그룹 같은 데는요. 워낙 지금 기업 자체가 다 탄탄하기 때문에 잘 나갔는데 지금 롯데그룹만 이루고 있는 겁니다. 롯데그룹 여러분들 주가가 다 이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나와 있는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 지금 자리는 기술적인 반등은 전 고점까지 한번 바라보셔도 됩니다. 여기까지요. 45,000원까지는 여기까지는 한번 기다려 보시고 최소한 주가가 반등을 주려면 4분기 실적이 발표가 끝나는 시점 그 시점에서 한번 상승세 한번 강하게 나온다고 보기 때문에 한번 참고하시고요. 45,000원까지 한번 기다려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였습니다. 참 곤란한 지금 상황에 놓여있는 종목이었는데요. 가격 구간도 말씀해 드렸으니까 참고를 해보시죠. 네, 아까 또 준희님이 애타게 창호행을 부르셨던 분이었는데요. 많은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 곰팔님께서 오셨는데요. 고고씨님께서 곰팔님 금요일에 연준하처 안 오셔서 다들 해석이 안 돼서 곰팔님 찾음요. 연준하처 시간에 참 심도 있는 얘기들이 많이 오가죠. 그래서
그래서 그 해석이 필요해서 08님을 찾으셨다고 오늘 그래도 오셨네요. 다행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기관에 대해서 그러니까 시장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08님이 CL이라는 기관은 누구임 이렇게 남겨주셨더니 아임리얼님이 CL은 또 투애니언의 YG 아, 그쪽으로 연결되는군요. 아니냐라고 남겨주셨어요. 그래요. CL 그 아티스트가 많이 성장했군요. 네, 이제 기관이 됐어요. 그럼요. 너무 멋져요. 혹시 지금 보시는 분들 오해하지 않으시길 네. 바랍니다. 그냥 하는 농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또 종목들을 찾아가 볼게요. 자, 지금 금산전문가께 뭐 하나 시스템부터 감사인사 많이 올라오거든요. 자, 그러면 또 감사인사를 받을 만한 종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음 종목 아주 묵직한 종목이죠. 네. 뒷번호 3575번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인데요. 한미약품입니다. 한미약품이 오늘 제약바이오 종목들 부진한 종목들이 제법 많은데도 상승권의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또 신고가를 펼쳐내고 있죠. 매수 가격은 매수가가 좀 높아요. 46만 5천 원입니다. 이러면 아마도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의 이런 이벤트 기대감으로 최근 따라가신 게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5% 비중입니다. 자, 한미약품 요대로 그대로 보유하면 될지 알아볼게요. 자, 전문가님, 한미약품입니다. 조금씩 뭐 계속 차분하게 올라왔던 종목인데요. 지금 최근에 따라가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서 보유를 계속해도 될까요? 지금 보니까 이분께서 46만 5천 원에 비중을 5%를 가지고 계시니까 추가하면 사세요. 5%를 지금 가지고 계시니까 오늘 장중에 주가가 4% 정도 상승세가 나왔죠. 지금 자리 추가하면서 사시면 됩니다. 지금 5% 가지고 계시잖아요. 5% 가지고 계시니까 5% 더 추가 매수하세요. 추가 매수하셔가지고 저는 한미약품이라고 하는 기업 자체가 이게 비만치료제 쪽이잖아요. 그죠? 비만치료제 쪽이라서 지금 시장에서 움직이는 종목이 저는 비만치료제, 그 다음에 생물공학법, 생물보안법, 요 두 개 정도의 포인트를 맞추시면 돼요. 제가 봤을 때는 한미약품은 일봉을 보지 마시고 주봉이나 월봉을 놓고 보시면 추가적인 상승세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구간에 지금 와 있어요. 제가 그 추가 매수를 하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한미약품은 여러분들 이 종목의 최고의 고점이 얼마에 나왔었냐면은 2015년도에 그때 당시에 기술 수출하면서 주가가 거기가 90만 원 가까이 갔었잖아요. 그죠? 87만 원까지 갔었는데 지금 자리가 모멘텀은 훨씬 더 낮습니다. 기본적인 가격대는 50만 원까지 보시면 되고 이건 기본적인 가격이에요. 이거 50만 원은 단기적으로 보시면 되고 좀 여유가 되신다면은 60만 원까지 가져가시면 되고 그 다음 중기로 보시는 분들 있잖아요. 70만 원까지 보유하셔도 저는 전혀 무리가 없다. 제가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그 제약주 중에서 가장 성장성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 나와 있는 한미약품이고 그 다음은 우리가 생물보안법에서 우리가 주가가 한번 치고 갈 수 있는 종목이 제가 이게 삼성 바이오로직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요 종목은 저는 지금의 185만 7천 원인데 이거 200만 원도 충분히 갈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저는 대형주는 이게 나와 있는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이게 나와 있는 한미약품이나 그 다음 소행주는 동국제약 주가가 전혀 지금 못 가고 있거든요. 소행주는 동국제약이 제일 못 가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들 첫 번째로 실적이 되는 종목, 그 다음 두 번째로 재료가 있는 종목. 아까 제가 방금 실적은 동국제약 같은 게 실적이 좋은데 주가가 못 가고 있는 거고 재료라고 하는 것은 그죠? 한미약품이나 삼성 바이오로직스처럼 이건 충분한 그런 재료를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죠. 이렇게 분류해서 매매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나와 있는요. 한미약품은 추가 매수 하셔가지고 짧게 보지 마시고요. 최소한 지금 여러분들 요 금리 인하의 최대 수혜주잖아요. 그리고 2030년도까지 블록버스터 지금 특급 만료가 되는 블록버스터 특급 완료가 되는 우리가 한 60개 되는 그런 의약품 있잖아요. 의약품이 특급 만료가 돼요.
특급 만료가 되면은 한미약품이나 또는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그런 종목은 주가 움직임이 저는 강하게 나올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한미약품 지금 자리에 5% 가지고 계시니까요. 5% 정도 더 추가 매수 하셔가지고 최소한 한 이게 50만 원 기본적인 가격대고 60만 원이나 뭐 70만 원 정도 가져가셔도 전혀 무리가 없으니까 지금 자리에 한번 추가를 매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한미약품입니다. 오늘도 신고가 기록이 나왔는데 여기서도 갈 길은 아직 먼 모양이네요. 든든하게 챙겨가시죠. 네, 이렇게 또 비중 확대까지 이야기를 하셨으니까요. 네. 참고해 보시면서 앞으로 투자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시장 얘기도 좀 많이 오가고 있는 상황에 네, 시간이 많이 좀 맞아요. 지나갔네요. 자, 그러면 종목을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현민님의 종목이고요. 두산 밥켓입니다. 오늘 흐름이 굉장히 좋죠. 네. 67,000원에 5% 보유 중인데요. 매수가는 높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조금 걸려요. 오늘 쬐끔 오르는데 대응 어찌할까요? 쬐끔이 사실 아니죠. 네. 10% 오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다시 또 화끈하게 또 올라가 줄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두산 밥켓입니다. 오늘 10% 올리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한번 추진 강하게 받아볼까요? 두산 바켓, 예, 좋습니다. 저는, 이 건설 장비 업종들은, 우리가 우크라이나 뭐 최근을 비롯해서 앞으로 이 건설 장비는 우리가 원전을 건설하는 데 있어서도 반드시 건설 장비가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두산 바켓 같은 종목도 예, 유력합니다. 이런 종목도 워낙 주가가 그동안에 상당 기간 동안 주가가 눌림목에서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좀 시작이 된다고 보는데, 이게 두산 바켓을 하는 것보다는요, 실질적으로 지금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종목은 두산 바켓이 아니고요, HDM대 건설기계예요. 이걸 보세요. 이걸 보는 게 훨씬 낫습니다. 제가 이게 나와 있는 HDM대 건설기계 같은 종목군들이 이게 대장주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HDM대 그 인프라코어하고 일단 이게 여러분들 합병이 됐기 때문에 보세요. 주가가 좀 다르죠. HDM대 건설기계는 앞전 고점을 지금 돌파해서 넘어가고 있는 거죠. 이게 강하다는 겁니다. 이게 나와 있는 두산 바켓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주가가 이분께서 지금 67,000원에 5%를 가지고 계시면은 지금 자리 있잖아요. 오늘 자리에는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 그냥 기다리고 있다가요. 67,000원 정도 오잖아요. 이 정도 오게 되면 이걸 정리를 하세요. 정리하시고 방금 내가 이야기 드렸죠. HDM대 건설기계로 교체하는 것이 더 좋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건설 중장비 업종들이 있잖아요. 이런 업종들도 한번 저는 상반기 정도에 저는 한번 강력한 그런 테마가 한번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나와 있는 제가 두산 바켓을 보기보다는 제가 한번 캐터필러 주가 한번 볼까요? 여러분 주식하시면서 동종 업종의 주가는 어떻게 움직이나 보세요. 이게 나와 이 캐터필러예요. 주가 여러분들 캐터필러 주가가 사상 신고가죠. 지금 다우 30 종목에 들어가 있는 캐터필러가 지금 사상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있는 이 건설 중장비 업체도 한번 관심을 가지고 봐라. 그리고 뭐 진성 TC도 있죠, 그죠? 이런 종목도 한번 눈여겨보세요. 두산 바켓과 같이 움직이는 종목이니까 이게 진성 TC잖아요. 그러니까 종목을 똑같은 종목을 여러분들 보더라도 내가 어떤 종목을 선택할 것인가. 같은 업종 내 반도체면 반도체, 2차 전지 2차 전지, 바이오면 바이오. 종목 중에서 대장이 있으면 대장이 그죠? 대장주가 있을 거 아닙니까? 여기 나와 있는 진성 TC 같은 종목은 캐터필러의 거의가 80%의 부품을 공급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두산 바켓을 가져가는 것보다는 진성 TC나 HDM대 건설기계 같은 종목을 가져가는 것이 훨씬 더 낫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으니까 참고를 해보시면 되겠고요. 이분께서 두산 바켓 매수 가격이 67,000원이기 때문에 67,000원 정도 오면 매도해서 방금 내가 두 종목으로 교체하는 것도 나쁘지 않으니까 한번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두산밥켓의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금산 전문가는 여기서 인사드리죠.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토마토 투자클럽 금산 전문가와 함께 봤습니다. 자, 이렇게 랭킹쇼 시간이 금세 또 지나갑니다. 네. 옷장 들어서 코스피와 코스닥 약간 주춤하나 싶기도 했는데 뭐 크게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네. 코스피가 지금 약간 좀 약해졌군요. 오늘 또 반도체 예. 스톱이 조금 힘이 빠지고 있지만 지금 둘 다 파란불이 들어오고 네,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상승 종목이 우세한 상황인데요. 오늘 장 마감까지 전략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그러면 랭킹쇼 함께한 이 시간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죠. 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의견 전해드렸고요. 특정 종목의 주가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